인생에 커다란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건 영감 혹은 절망이다. 토니 로빈스. 미라클 모닝 3장 평균은 어떻게 성장을 제한하는가.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일은 그 마지막에 도달했을 때 후회하며 돌아보는 것이다. 그때 가서 당신이 더 많은 것을 하고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아봐야 소용없다. 로빈 샤르마. 매일 우리는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똑같은 도전에 직면한다. 평범함을 극복하고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는 것, 변명거리들을 떨치고 일어나 옳은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계가 없는 삶, 극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삶을 창조하는 것.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전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삶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다. 더 나은 삶을 욕망하지만 정작 원하는 사람이 되고 원하는 것을 하고 원하는 것을 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은 절대 깨닫지 못한 채로 평범한 삶에 안주한다. 미국 사회보장국이 발표한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보자. 사회에 막 발 디딘 사람들 중 1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그들이 은퇴할 때까지 40년을 추적해 본 결과 부자가 된 사람은 딱 1명이었다. 금전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은 100명 중 4명이었고 5명은 원해서가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었다. 36명이 사망했고 54명은 파산해서 주변 사람이나 정부에 의지해서 살고 있었다. 겨우 5%만이 금전적으로 자유로운 성공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 이 말은 95%는 평생 힘들게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겠다. 95%의 사람들처럼 힘겹게 살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평범함을 넘어서는 법. 거의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보다 못한 삶에 안주하고 있다고 당신까지 그런 삶에 안주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 당신은 이미 다음 단계의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책을 읽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한다. 여기서는 평범함을 넘어 5%의 삶에 진입하기 위한 간단하지만 결정적인 3개의 법칙을 공개한다. 현실을 인식하고 인정하라. 먼저 95%의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삶을 창조하여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당장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고생과 실패, 후회로 가득한 현실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평균적인 삶에 안주하지 마라. 지금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하라. 더 높은 단계의 삶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족과 친구들, 동료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라. 그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원하는 성공과 행복, 건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라. 평균적인 삶의 증거들. 비만. 평균적인 성인들은 지쳐있고 육체적 에너지도 고갈된 상태다. 비만은 전염병처럼 만연해 있고 암과 심장질환 발병률은 증가 추세에 있다. 하루를 버텨낼 에너지도 만들어내지 못해 커피를 몇 잔씩 마시고 에너지 음료에 중독된다. 이런 제품의 성공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반증한다. 우울증. 우울증과 불안과 같은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책들이 서점에 가득하다. 이런 책들은 감성적인 내용과 제목으로 우리에게 속삭인다. 피곤하고 슬프고 외롭고 우울하나요? 살이 너무 쪘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어쨌든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라도 더 이상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들이 있겠죠? 다행이에요. 이 책은 당신을 도울 수도 있으니까요. 이혼. 둘 중 하나의 결혼이 실패로 끝난다. 한때 깊이 사랑했던 연인들은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서로에게 헌신하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30년을 함께한 나의 부모님조차 최근에 이혼했다. 인간관계는 이렇게 어려워졌다. 빚.
지금의 지구인들은 역사상 가장 많은 빚에 허덕이고 있다. 너무 적게 저축하고 너무 많은 돈을 쓴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당연해 보인다. 결정적으로 자신이 벌고 싶은 만큼 벌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제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가능성에 훨씬 못 미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믿겨지는가?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평범함에 안주하게 하는지 밝혀낼 차례다. 평범함의 뿌리를 찾아라. 사람들이 자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 등급의 성공과 행복,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면 다음 단계는 그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다. 왜 그들은 자신의 능력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삶에 안주하는가? 무엇이 그들의 삶을 지루하고 평범하게 만드는가? 주변에서 흔히 보게 되는 행복해지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힘들게 사는 보통의 사람들을 상상해보자.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그들이 태초부터 그리던 삶의 목표였을까? 당연히 아니다. 그들은 그런 고달픈 삶을 꿈에도 그려보지 않았다. 누구도 고단한 삶을 원하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사람과 함께하길 원한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나는 자유로운 삶을 원한다. 삶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의 일을 사랑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다. 이게 진짜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하지만 성공은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설계가 필요하다. 스스로 정의 내린 특별한 성공에 이르는 삶을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평범함이 당신이 원하는 삶을 당신으로부터 훔쳐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당신을 평범하게 만드는 것들, 룸미러 증후군.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는 스스로를 한계에 가두는 룸미러가 하나씩 붙어 있다. 우리는 그 거울을 통해 끊임없이 과거를 재현하고 다시 체험한다. 과거의 나를 지금의 나로 착각하고 과거의 한계에 근거해 지금 내가 가진 가능성을 제한한다. 나는 이를 룸미러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이 룸미러가 우리를 평범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다. 룸미러는 우리의 모든 선택을 필터링한다. 이 거울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 것인가 같은 작은 선택뿐만 아니라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하는가 같은 큰 선택을 내릴 때도 과거에 경험한 한계들로 제한선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더 나은 삶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 어떻게 다른지 구분할 수 없게 만든다. 한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다. 문제는 그 생각의 95%가 전날, 전날의 전날, 전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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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생각과 똑같다는 것에서 발생한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이번 달도 내년에도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 게 이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우리는 습관처럼 스트레스와 두려움과 걱정을 어제로부터 오늘로 끌고 온다. 그리고 룸미러로 과거를 끊임없이 확인한다. 예전에도 성취해 본 적이 없어. 계속 실패만 했잖아. 심지어 해본 적도 없는 걸. 힘든 일에 부딪혀도 룸미러부터 찾는다. 그래, 내 팔자가 그렇지. 이런 거지 같은 일은 꼭 나에게만 일어나지. 그냥 포기해버릴 거야.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리고 안도 안다. 과거로부터 벗어나 한계를 초월하고 싶다면 룸미러에 의지하지 마라. 당신의 삶에는 무한한 가능성만이 존재한다고 믿어야 한다. 나의 과거는 나의 미래와 같지 않다라는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야 한다. 모든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라. 물론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처음부터 가지기는 힘들다. 어쩌면 이런 믿음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하다 보면 잠재의식이 긍정과 확인의 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것이다. 불필요한 한계를 설정하지 말라. 생각보다 더 크게 생각하라. 스스로에게 허락했던 생각의 범위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매일 그것에 집중하고 확인하라.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에 스스로를 길들여라.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능해질 때까지 끊임없이 나아가면 된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당신은 실패할 수 없으니까. 오직 배우고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이면 충분하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은 과거에 내가 있었던 곳의 결과지만 앞으로 가게 되는 곳은 바로 지금부터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선택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목표의식의 결여. 다른 사람들에게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그들은 이상한 표정을 짓거나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똑같이 물어보겠다.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당신은 어떤 대답을 들려줄 것인가? 보통 사람들은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말하지 못한다. 매일 아침 그들을 눈뜨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강력한 이유 말이다. 사람들은 하루를 버텨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어려움이 가장 적을 것 같은 길을 선택한다. 나를 성장하게 하는 고통과 불편을 회피하고 찰나의 즐거움을 추구한다. 나 또한 회사 입사 후 7년간 지긋지긋한 평범함과 싸워야 했다. 수많은 판매 기록을 갱신하고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지만 평범함에 굴복하는 횟수도 많았고 최선보다 못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데 익숙해졌다. 하지만 결국 평범함을 극복하는 법을 발견했다. 바로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것이었다. 그때는 내 삶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줄 알았다. 그래서 늘 꿈꿔왔던 작가, 강연자, 코치가 되기 위해 6년 만에 회사를 그만두려 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나의 가능성을 완전히 불태운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평범함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여전히 내 등에 매달려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분명 다음 모험에도 그 다음 모험에도 나를 따라올 게 분명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게는 일어나기 싫은 아침에도 잠을 깨게 만드는 강력한 삶의 목표가 없었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을 때도 전화기를 붙들고 고객에게 전화를 걸게 만드는 절실한 목표 말이다. 그래서 그 순간 앞으로 12달 동안의 목표를 결정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성공과 자유와 삶의 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이 목표를 다른 사람의 삶의 가치를 보태자라는 나의 다른 목표와도 연결시켰다. 자발적으로 코칭을 신청한 16명의 영업사원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매주 전화로 그들이 자신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두 가지 목표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1년간 의식적으로 맞춰 나간 결과 예전 내 최고 실적보다 94% 증가한 최고의 판매 실적을 올릴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내 코칭을 받은 다른 영업사원들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실적을 거두었다. 회사 5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평범함에 안주하게 되는 원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삶의 목표가 필요하다. 마음을 움직이고 영감을 주며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게 만드는 목표라면 어느 것이든 상관없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목표라면 더할 나위 없다. 지금 당장 삶의 목표를 만들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첫 번째 목표는 아주 사소하고 간단한 것이어도 좋다. 나의 삶과 내 주위 사람들의 삶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조금 더 많이 웃기로 한다 라던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도울 일은 없는지 물어본다 같은 간단한 목표라도 괜찮다. 이런 작은 목표가 더 큰 목표를 향한 첫걸음이 된다. 삶의 목표는 아무 때나 바꿔도 괜찮다는 사실도 기억하자. 당신이 성장할수록 당신의 목표도 진화할 것이다. 핵심은 어떤 목표, 내 목표를 잠시 빌려가도 상관없다. 어떤 목표든 간에 선택해서 지금부터 목표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다. 목표는 무엇인지 알아내야 하는 게 아니다. 목표는 결정하는 것이다. 목표는 창조하는 것이다.
매튜 켈리는 그의 책 삶의 리듬에서 자신의 최고 버전이 되라고 말했다. 당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꿈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목표다. 이 보편적인 삶의 목표에 따라 살아야 한다.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삶의 목표에 대해 생각해보고 명확하게 그려보자. 그리고 매일 확인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적어두자. 미라클 모닝을 시작하면 목표를 생각할 시간이 생길 것이다. 삶의 목표라는 거대한 문제에 전념하다 보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은 비교적 사소해진다. 이를 통해 나를 괴롭히고 있던 문제들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은 덤이다. 사건의 분리.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바로 그 순간이나 상황에만 영향을 준다는 착각을 사건의 분리라고 한다. 쉽게 말해 운동을 빼먹거나 프로젝트를 미루거나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때우는 걸 별걸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내일 잘하면 되니까, 다음에 올바르게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하브 에커는 그의 책 백만장자 시크릿에서 당신이 어떤 것 하나를 하는 방식이 곧 당신이 모든 것을 하는 방식이다 라고 말했다. 우리의 생각과 선택과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하고 결국 삶의 질을 결정한다. 당신이 옳은 일 대신 쉬운 일을 선택하게 되면 당신은 옳은 일 대신 쉬운 일을 하는 유형의 인간이 된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의 결과와 영향력은 이처럼 엄청나다.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다면 옳은 일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옳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 스스로를 단련하라. 단련이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한다. 예를 들어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별 생각 없이 멈춤 버튼을 누른다. 쉬운 일. 하지만 이 행동은 우리가 지키기로 한 약속들, 옳은 일을 실천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잠재의식에 프로그램하는 것이다. 버튼을 누르는 것은 그 순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 절대 아니다. 사건을 분리시키지 말고 하나의 그림으로 읽어야 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창조하고 살아갈 삶을 결정한다.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알람 시계를 조금 더 진지하게 대하게 될 것이다. 아침에 알람이 울리고 본능적으로 알람을 끄려 할 때 머릿속에서는 잠깐, 나는 아침에 침대에서 기어 나오지도 못할 만큼 무기력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나는 지금 일어날 거야. 왜냐하면 나는 무엇을 위해 스스로를 단련하고 있으니까 라는 생각이 절로 맴돌 것이다. 빈칸은 직접 채워보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책임감의 부족. 책임감과 성공의 연결고리는 대단히 견고하다. CEO부터 운동선수,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모두 강력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책임감은 그러고 싶지 않을 때조차 행동하게 하고 결과를 만들어내게 하는 지렛대가 된다. 책임감이 없는 운동선수는 훈련에서 도망칠 것이고 책임감이 없는 CEO는 경영에서 도망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에서 얻은 것들은 모두 누군가의 책임 덕분이었다. 부모님의 책임감 덕분에 식사를 할 수 있었고 선생님의 책임감 덕분에 숙제를 할 수 있었다. 책임감은 우리 삶에 질서를 부여하고 발전시켰다. 그리고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을 성취하게 해주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 책임감이 당신과 내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감내해야 하는 것이라는 게 문제다. 우리에게 책임이 강요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 중에 책임감에 저항하고 분노한다. 마치 무슨 전염병이라도 되는 것처럼 책임감을 기피한다. 평범함으로 향하는 내리막길에서 게으름 같은 해로운 마음가짐과 습관들을 키우며
성공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길을 택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특별한 삶을 성취하려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우리의 책임감 시스템을 초기화해야 한다. 책임감 시스템은 전문적인 코치나 멘토 또는 친구나 가족이어도 좋다. 95%의 평범한 사람을 기억하라. 그들은 어떤 책을 읽든 배운 것을 실행하지 않는다. 책임감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세상을 바꿀 방법은 존재한다. 지금 당장 전화를 들어 책임감을 함께 짊어질 동반자를 찾아라. 친구여도 좋고 동료나 가족도 좋다. 그 사람과 미라클 모닝을 공유하라. 다음 단계의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하다 보면 서로에게 책임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평범한 영향력 집단. 우리는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명의 평균에 수렴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당신과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만약 게으르고 의지가 약하고 변명만 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당신도 그들과 같아질 것이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성공을 부르는 그들의 태도와 습관이 당신에게 흡수될 것이다. 그게 누구든 당신은 점점 더 그들처럼 된다. 성공, 건강, 행복뿐만 아니라 몸무게, 수입 등 모든 것들이 닮아간다. 평균 연봉이 10만 달러인 그룹에 있다면 수입이 훨씬 적은 상태에서 그 그룹에 들어갔더라도 당신의 수입도 그와 비슷해질 것이다. 반면 주변 사람들이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들은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자극하거나 영감을 주지 못한다. 불행하게도 본인은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이라면 마음을 독하게 먹고 함께 보내는 시간을 줄이도록 하자. 당신을 믿고 존경하며 목표 지점까지 삶을 이끌어주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그런 사람은 우연히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영향력 집단을 강화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홀로 불행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 평범함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의 두려움, 불안, 제한적 사고가 당신에게 영향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영향력 집단을 끊임없이 주도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고 삶의 가치를 더하고 최선을 이끌어내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낮은 자기개발 정도. 내가 가장 존경하는 멘토인 짐 로는 성공의 정도는 자기개발의 정도를 초과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성공은 우리가 만들어낸 바로 그 사람이 끌어오는 것이다. 내가 성취할 수 있는 성공의 등급은 나의 지식과 기술, 신념, 습관의 등급과 평행한다. 앞서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성공의 등급을 1에서 10까지 매겼을 때 우리는 모두 10등급의 성공을 원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등급의 성공을 얻기 위해 필요한 등급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연하게도 우리가 원하는 높은 등급의 성공은 성취하기 힘들어진다. 특별한 삶은 당신의 과거와는 전혀 상관없다. 특별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더 높은 등급의 성공을 쉽게 창조하고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으로 당신이 성장하는 방법뿐이다. 그리고 미라클 모닝은 10등급의 성공을 이룰 수 있는 10등급의 사람이 되는 시간을 선물할 것이다. 절박함의 부족. 인간은 본능적으로 언젠가는 이라는 태도를 고수한다. 삶이 스스로 알아서 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지금 당장 삶을 개선해야겠다는 절박함을 없애버린다. 이 언젠가는 이라는 태도는 미루는 삶, 그래서 후회하는 삶으로 이어진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났을 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었는지 의아해질 것이다. 삶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삶이 슬픈 것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 하는 일이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하고 그에 따라 삶의 질과 방향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 특별한 삶을 창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 노력하지 않는다면 내일도 다음 주도 다음 달도 달라지는 건 없다. 그래서 오늘을 마지노선으로 그어야 한다. 오늘을 마지노선으로 그어라. 마지노선을 긋는다는 것은 당장 오늘부터 다르게 살기로 결정한다는 의미다. 내일도 아니고 다음 주도 아니다. 지금까지의 평범한 삶을 살아보고 싶은 특별한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늘 당장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금까지 한 번도 성취하지 못했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노력을 기꺼이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더 이상 평범함에 안주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당신의 결정이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하고 남은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평범한 삶은 늘 살아왔던 방식대로의 삶이다. 평범한 삶은 배우고 성장하고 개선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부재했던 결과일 뿐이다. 그러나 특별한 삶이란 어제보다 조금씩이라도 더 배우고 성장하려는 노력이 모인 결과다. 사람들은 여전히 똑같은 삶에 머무른다. 평범한 날들은 평범한 몇 주로 이어진다. 몇 주는 몇 달이 되고 몇 해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가 지금 변하지 않으면 우리 삶도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나아지지 않으면 우리 삶도 나아지지 않는다.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은 발전하지 않는다. 꼭 부자가 되거나 유명해지는 게 성공한 삶은 아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생각대로 살며 되고 싶었던 사람으로 사는 삶.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질 자유가 있는 삶. 변명도 후회도 없는 삶. 의미 있고 신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멋진 삶. 이처럼 꿈은 저마다 다르고 성공의 정의도 제각각이다. 우리는 다만 평범함에 안주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된다. 살아보고 싶은 특별한 삶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다짐하면 된다. 오늘을 마지노선으로 그으면 된다. 마지노선을 긋는 순간 건강과 행복과 성공과 경제적 풍요를 넘어 상상했던 모든 것들로 삶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이다. 기적의 아침이 시작될 것이다.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 미라클 모닝을 시작하도록 하자.